H성형외과 백종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단 입이 안 벌어진다 하셨는데 개구 기능에 문제없이 수술 잘 되었나?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CT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고요. 요 공간, 요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보통 보거든요. 근데 그 사이의 거리 자체는 지금 나쁘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대략 한 6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른쪽은 조금 좁아요. 한 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 5mm 정도 되는데 이게 4mm, 3mm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구장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뭐 과교정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면 체부 쪽의 절골량이 어마무시해요. 이 뼈가 여기에 있던 애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지금 확 당겨져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잘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방 고정한다고 눈가 옆으로 확 자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상악동 이만하게 크게 열리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아요. 또 여기 또 두개골에다 이렇게 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치 쪽에는 뼈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쪽도 없죠. 이쪽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형태는 나쁘진 않아요. 과도한 뼈 삭제와 상방 고정, 그 다음에 두개골 고정. 전 문제가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수술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어쨌든 근육을 이렇게 당겨 놨으니까 근육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150인 사람이 갑자기 170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쫙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못 걷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적응하는 단계니까 한 3, 4개월 더 지켜보면 그래도 좀 적응해서 입도 벌어지고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악동에는 왼쪽에 아직도 오름이 잔뜩 차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요런 데 보면은 잔뜩 점막이 부어 있죠.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왼쪽인데요. 왼쪽엔 지금 점막이 고름이 잔뜩 이렇게 있어서 아마 코 풀거나 그럴 때 누런 콧물 나올 것 같고 오른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상악동이 이만큼 열려서 안에 있는 지방이니 뭐니가 상악동을 좀 차고 들어온 거죠. 이 왼쪽은 더 심하고요. 완전히 꽉 메우다시피 해가지고 아마 이런 지방이나 이런 데 이제 점막이 완전히 생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증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으로 치료를 일단 하는 게 우선이고요. 지금 왼쪽에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가장 간단하게는 왼쪽에 고여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누우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옆으로 오른쪽을 땅바닥을 향하게 옆으로 누운 다음에 한 5분, 10분 있은 다음에 이렇게 코를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콧물이나 핏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쏙 빠져나오거든요. 요 관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있으면 썩어요. 그리고 아프고 부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또 이비인후과 가서 내시경 넣어가지고 여기 넓혀서 이거 물로 세척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상악동이 열려 있으면 그 세척액이 또 볼 쪽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상악동 개방되는 거를 그래서 이런 방식의 수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 때나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무는 것 같은데 보톡스 필요 없을 정도인가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요. 환자분이 그렇게 생각되시면 보톡스를 맞으세요. 그게 예방하는 거니까요. 아직도 치아가 아프고 잇몸 감각도 돌아오지 않았다. 뭐 위가 그런지 아래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봐서는 신경은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는 조금은 치과 가서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지금 뭐 신경이 잘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 보면 이런 구멍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요런데 그래서 여기가 뭐 신경이 잘리거나 뭐 그러지 않고 거의 줄타기 하는 정도로 뼈는 최대한 잘라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입이 벌어진다면 치과 진료 받으셔야죠. 지금은 치과 진료 받아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광대 수술 때 부비동 개방하면 부비동염 걸릴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뭐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꽤나 있다.
그다음에 7주 차면 워낙에 있던 부비동염이 피가 고이고 이러면서 낫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지금 좀 현실적일 것 같고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부비동인 상태는 확인을 하세요. 2, 3주에 한 번씩 확인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정이나 이게 계속되면 이비인후과에 가셔가지고 이 부비동에서 이 코로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지금 그 길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는 그나마 여기가 살짝 열려서 코 안으로 열려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점막이 부어가지고 이 길이 거의 막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진물이 고이고 콧물이 고이고 피가 고이고 이런 게 반복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한번 꾸준히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 라인을 긋고요. 그 다음에 코, 눈 중심으로 수직 라인을 긋게요. 그러면 지금 환자분이 턱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얼굴 보면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가죠. 얼굴 중심은 여기에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턱이 조금 삐뚤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술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중심 라인에다가 중심 라인을 맞춘 게 아니라 얼굴 중심 라인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은 중심 라인하고 벗어나서 여기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꺼져 보이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어쨌든 부비동염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CT 찍어서 상태 확인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뭐 수개월, 2달 이상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셔서 이 부비동염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영상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